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남자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여우 같은 말투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바 있었죠. 그 영상이 굉장히 좀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말투에 이어서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남자를 제외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부분이에요.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 생활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라는 건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생활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 공유된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.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, 점심엔 뭘 하는지, 저녁엔 뭘 하는지, 몇 시에 자는지 그 사람도 그러한 스케줄이 있겠죠. 그러한 스케줄의 삶이 공유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잘 유지를 시키면 유지를 시킬수록 그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끌릴 수밖에 없게 돼요. 대부분의 연애 초기에 혹은 썸 초기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구애를 하게 바쁘죠.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오늘 이번 주에 데이트하면 안 돼? 오늘 또 전화하자. 난 진짜 너가 너무 좋아. 이런 식으로 구애를 하기 매우 바쁘단 말이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다면 자연스럽게 느꼈겠지만 그 남자와 연애가 이제 지속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좀 망가지는지 혹은 이제 좀 더 내 생활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나한테 좀 더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좀 더 기대게 돼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내가 처음에 좋아했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끌렸던 모습은 이 사람은 현재의 삶을 잘 유지시키고 자기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럴까?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좀 더 삶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. 감정적으로 좀 더 내가 예민해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바뀌었기 때문이에요.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부분으로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내 감정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달리 대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그 남자와 연애를 하지만 얼마나 잘 현재의 삶을 유지를 시키고 만족스럽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여유롭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도 연애 초기에 끌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스케줄을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이것과 연장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.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삶보다 그 사람과 나누는 행복이 좀 더 높게 느껴지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스케줄을 좀 이제 빼가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 한 번은 읽어봤었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책을 만약 안 읽어보셨다면 꼭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포인트는 간단해요. 지금 현재 행복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미래에 내가 좀 더 가지게 될 더 큰 행복을 내가 기다릴 줄 아느냐.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면서 스케줄에 변동을 주면서 남자에게 시간을 쏟으면요.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의 보상심리예요. 보상심리. 나는 내 삶을 망가뜨리면서 그 남자에게 좀 더 마음을 쏟게 되고 정성을 쏟게 되고 연락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그 사람과 더 큰 행복을 느끼길 바래요. 나 그만큼 내가 지금 너한테 집중하고 있잖아. 나 너한테 빨리 더 사랑받고 싶어. 더 애정받고 싶어. 빨리 나한테 사랑 줘. 근데 팩트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.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그렇게 한 행동으로 내 스스로가 보상심리를 만들어내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? 그러면 나는 이제 짜증이 나요. 나는 널 위해서 이런 걸 포기했는데.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불안감과 집착이 시작이 되면서 그 남자한테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연애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나친 이해를 해주는 여성분들이 있어요. 그 남자가 좋아지는 만큼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. 그 남자가 난 너무 좋아.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을 좀 덜 했으면 좋겠대. 그럼 나는 힘들지만 그걸 이해해요. 그 사람이 나는 친구를 좀 만나는 걸 이해해달래. 나도 이해해요. 그 사람이 여사친을 만나고 싶대. 이해해요.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. 내가 어디까지 그 사람과의 사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 이해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인가. 여러분들의 연애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. 여러분들은 그 남자랑 연애를 하면서 또다시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. 나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이해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만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. 널 위해서 이만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했지.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는 당연한 남녀의 심리 아닐까요?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. 근데 이런 부분도 그 남자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보상심리가 생겨나면서 이 연애는 이제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.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좀 더 집착을 하게 되고요. 내가 다른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.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불구하고 더 과한 넘치는 이해를 했다 보니까 일에도 집중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겪는 부분은 그냥 단순 여사친 문제, 취미생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해요.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남자친구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부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느끼는 그 우정에서 느끼는 행복,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마치 여러분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친구도 만나지 말라 그래, 혹은 그냥 다른 일에 대해서도 집착을 해, 그냥 내가 그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, 그러면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. 그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,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 중에 하나인 게, 내가 해야 되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또 네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남자친구와의 연애에 있어서 행복을 항상 바라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게 곧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. 사실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곧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, 내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안 해요. 그러면은 이제 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나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연락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연락해주기, 두 번째, 몇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안에 답장을 해주기, 세 번째, 뭐 하기. 마치 그냥 딜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하고 싶어 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. 이건 엄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.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,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한 번을 연락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거나, 혹은 내가 기다렸다 연락을 했을 때 좀 더 원활한 티키타카 감정의 유대감을 응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엄연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룰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의 최선을 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, 이걸 잘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.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두 번째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, 여사친 문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. 많은 여성분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 욕심에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구속이나 집착이겠죠. 근데 엄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여사친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처리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갔다 오라고 해주는 거예요. 단 그냥 너무 늦게만 들어오지 마라, 나 격정시키게 하지 마라, 네가 알아서 똑바로 잘해라 라고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. 이런 식으로 연애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,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끌릴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갖가지 말투에서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앞선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, 결국 인간관계의 노력 범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래요. 매일 여러분들이 2시간씩 공부를 하면요, 공부를 잘하게 돼요. 매일 2시간씩 자격증 공부를 하잖아요. 결국 그 자격증을 따요. 매일 2시간씩 여러분들이 취미를 열심히 하잖아요. 취미를 잘하게 돼요.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그냥 결국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든 자격증이든 취업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. 하지만 이 인간관계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는 여자들은 그걸 엄연히 구분을 해요. 내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,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.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그 노력의 범위,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, 어디까지 하면 될까, 그걸 딱 정한다는 거예요. 그걸 못하는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표본 예시 하나만 제가 들려드릴게요.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근데 그 남자친구랑 재회가 안 돼.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하는 거예요. 결국 남자친구가 나한테 돌아와야지만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. 그 전에 내가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, 내가 손목을 긋기도 하고, 정말 별의별 연락을 다 하고, 친구들에게 찾아서 집착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. 그게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? 그냥 관계라는 건 마치 서로가 잡고 있는 그 끈이잖아요. 그냥 그 사람은 놓았다고 생각을 해봐요. 나 혼자 아무리 잡아당기고 있어봤자 그냥 끈만 딸려올 뿐이지 그 사람이 딸려오진 않아요. 다시 잡게 만들어야죠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의 범위를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,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든 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는 여자가 되리라고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.